결론부터 말할게. 그렇다고요? 아니, 너무 쉽다고. 물질이 변화된다. 어떤 물질이 바뀐다는 뜻이죠? 바뀐다. 물질이 바뀐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음식을 내가 먹다 남겼더니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썩었어요. 그래서 썩었다. 썩었다. 두 번째, 얼음을 한참 동안 두었더니 녹았다. 두 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뭔가 크게 바뀌는 게 있어요. 크게 바뀌는 게 얘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먹을 수 있죠? 네. 썩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죽을 정도로 이제 큰일 나요. 얼음 먹을 수 있죠? 얼음 녹았다고 못 먹나요? 아니요. 먹을 수 있죠? 죽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입니다.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와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변화, 이렇게 완전 성질, 맛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화학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랄까 상태만 변했을 뿐이지 맛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우를 물리 변화라고 그냥 말을 해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음식이 썩은 건 화학 변화입니까? 물리 변화입니까? 이거 물어본다. 당연히 화학 변화예요.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질입니다. 성질의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로 구분한다는 거. 끝. 이게 1번 내용입니다. 가자, 집에 가자. 끝났다. 진짜요? 맨날 물어보죠. 맨날 뻥인가 알면서 가고 싶지. 그만큼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물어봐. 그러면 이게 성질이 변했나 안 변했나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맛이 변했거나, 그지? 색이 변했거나, 그지? 맛이 변했거나, 색이 변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질의 변화가 있다라는 증거들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썩어서 이제 못 먹어.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었어.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면 성질이 변화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얼음이 녹았어. 맛이 변하나요? 색이 변하나? 그렇지 않죠. 먹을 수 있잖아, 똑같이. 그러므로 얘는 성질이 안 변했네. 성질이 안 변했네. 이럴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핵심적인 거 먼저 딱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의 그 핵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고 판단만 해주면 돼요. 쌤이 이제 문제를 낼게요.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컵이 깨진다. 컵이 깨졌어. 물리 변화입니다. 컵이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닌가요? 컵은 컵이죠. 깨진 컵일 뿐이지. 맛이 변하거나 색깔이 변한 건 아니잖아. 그치? 컵을 먹진 않지만, 그쵸? 컵이 깨진다. 물리 변화입니다. 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양초가 탄다. 화학 변화입니다. 왜냐면 양초가 처음에는 이게 어떤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어떤 초의 형태로 있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이게 연기 상태로 날아가죠. 기체 상태로 이산화탄소로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물로 막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초를 이루고 있던 성분이 이산화탄소나 물 성분으로 막 바뀌는 거거든. 바뀌는 거니까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도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들 추가로 쓰면은 아예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는 것도 당연히 성질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대표적인 예가 연소입니다. 연소. 다른 말로 불에 태우는 거 있죠. 불에 태우는 반응들은 모두
불에 태우는 반응들은 모두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 열만 가해서 녹이거나 이런다고 해서 상태 변화, 즉 녹인다. 열을 가해서 녹인 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죠. 얼음을 녹인 것도 열을 가한 거잖아. 얼음을 녹인 것도 열을 가한 거야. 열을 가하면 무조건 화학 변화입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답은 아니죠. 열을 가했다고 해서 화학 변화는 아닌 거죠. 그치? 열을 가해서 상태만 바꾼 거는 물리 변화고요. 열을 가해서 완전 태워버려, 연소시킨 것은 화학 변화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성질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하다가 약간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잘 정리해 주면 돼요. 또 물어볼게요. 설탕을 물에 넣었더니 용해가 되었다. 설탕을 물에 넣었더니 용해가 됐어.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더 이상 설탕이 아닌가요? 설탕물이죠? 설탕의 맛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러므로 이것도 뭐다? 물리변화입니다. 물리변화. 일이죠. 성질이 변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김치가 신다. 맛이 변했죠? 화학 변화입니다. 김치가 쉬었어. 처음 맛있었는데 막 한참 전에 가서 김치가 쉬어버렸네? 화학 변화. 맛이 변한 것들, 이제 화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철이 녹슨다. 화학 변화입니다. 철이 왜 자석에 달라붙잖아? 녹슨 철은 자석에 안 달라붙는다? 안 해봤죠? 녹슨 철은 자석에 안 달라붙어.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성질이 있다가 녹슬어버리고 나서는 자석에 달라붙는다는 성질이 사라졌으니까 성질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말하려고 했어? 말을 끊은 것 같다. 말을 먼저 왔는데. 그럼 뭐라고 중얼거렸어? 뭐라고 중얼거렸어? 뭐라고 중얼거리지 않았는데. 뭔가 들으신, 뭔가 이상한 걸 들으신 게 아니야. 그런 거야? 환청을 들은 거야. 이 안에 뭔가 저희 넷말고 뭔가 있다던가. 너도 느끼는구나.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 퍼진 잉크는 더 이상 잉크가 아닌가요? 그래도 잉크죠? 그냥 물리 변화가 되겠죠? 충분히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달고나 만들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달고나. 설탕을 막 불에다 녹여요. 자, 녹은 설탕. 이거는 물리 변화입니까? 화학 변화입니까?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아직 맛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너무 많이 달궈가지고 타버렸네? 타버리면 화학 변화입니다. 똑같이 달고나를 만드는 건데도 딱 녹이기까지만 한 거는 물리 변화지만 더 가열해서 타버렸어. 쓴맛이 막 나. 그지? 그때부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약간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특이한 예들만 좀 보여줄게요. 특이한 예들은 우리 PPT로 좀 봅시다. 넣어라. 물을 다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요? 싫어. 그래도 흙 춤을 부리거든요. 점점 밝아지거든요.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아마추어. 왜 프로처럼? 봐봐. 이게 화학 변화의 예거든요. 화학 변화. 이게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있어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되게 낯설죠. 이게 뭐야? 뭔 수용액이야? 질산염 수용액이 있대요. 둘을 반응시킬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도 투명해요. 질산염 수용액도 투명합니다. 투명한 두 개를 섞었더니 노란색의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 그러면
질산 납수랑 얘기하면 나비 들어있고. 그렇지. 나비 들어있고. 아이오스가 팔리면 아이오딘이 들어있지. 둘이 만나서 아이오딘과 나비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름이 아이오딘화 나비라는 물질인데 이게 노란색의 침전물입니다. 노란색 침전물을 앙금이라고 앙금. 이런 앙금이 만들어지고 색깔도 바뀌었죠. 없던 색깔이 막 생겨났잖아. 아까 색의 변화가 생겨도 뭐라 그랬어요? 화학 변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끊어지고 붙어있다가 끊어져서 얘랑 만난 거잖아. 완전히 원자가 끊어져서 다른 놈이랑 결합하는 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구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특이한 예를 들어서 해준 거고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발포정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포정을 본 적 있나? 물속에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막 기체가 막 발생되면서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걸 발포정이라고 하는데 발포정이 막 녹아 들어가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없던 기포가 막 만들어졌죠. 그 안에 있던 기포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기포가 생성된 거거든. 없던 게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던 게 생겨난 거니까 화학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달걀 껍데기하고 묽은 염산을 만나게 해요. 달걀 껍데기를 준비한 다음에 묽은 염산이라는 산성 성분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기체가 나와요. 부글부글부글. 없던 기체가 또 생겨난 거니까 화학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염산 또는 식초 둘 다 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산성 물질, 식초도 아세트산이라는 산이에요. 아세트산이라는 산이라서 산하고 이 산하고 달걀 껍데기를 만나게 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라는 게 발생이 생겨나는 거잖아.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겨나면서 부글부글부글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 과일이 익는 거, 맛이 변하는 거잖아. 떫은 맛이었다가 맛있는 맛으로 바뀌는 거. 맛의 변화가 있으니까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 다음에 깎아놓은 사과.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하얀 비슷한 색깔이었는데 한참 시간 지나면 갈색으로 바뀌어나가죠. 이걸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야? 색의 변화가 일어나고 맛도 좀 변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화학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충분히 이제 화학 변화가 뭔지, 물리 변화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얘를 많이 알수록 좋으니까 또 하나의 예를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종이를 태우거나 음식을 흡수하는 걸 알고 있고요.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익는다는 건 뭐야?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죠. 그죠? 약간 비릿한 맛이었다가 좀 고소한 맛으로 바뀌지 않나? 그래서 이 프라이팬 달걀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단풍잎의 색깔이 변해요. 색이 변했으니까 뭐야? 화학 변화를 했죠. 색이 변하는 거. 오래된 우유가 상했다. 이거 당연히 맛이 변한 거니까 상상하지 마. 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화학 변화일 거고요.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반죽이 막 부풀어 올라. 이것도 밀가루 반죽과 함께 집어넣은 베이킹소다라는 물질이고 베이킹소다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이산화탄소가 푹 발생하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된 거니까 새로운 물질이 발생되었죠. 그러므로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키워드는 성질입니다.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화학 변화, 성질의 변화가 없으면 물리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필 케이스에 분필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분필 케이스에 분필을 뺐네요.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죠. 쌤이 되게 온순한 성질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승질을 내. 성질이 바뀌었죠. 사람은 물질이 아니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변화죠?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좋지 않은 예였어요. 잊어먹으세요. 자, 일단 물질은 성질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구분한다는 거고요. 자, 이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입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물리 변화를 왼쪽에 정리했고요. 오른쪽에다가는 화학 변화를 정리한 건데, 자, 첫 번째 성질의 변화가 있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화학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성질이 변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성질이 변하고 성질이 왜 안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잘 봐. 똑같이 물을 준비할 겁니다. 확대해보자. 똑같이 물을 준비할 거야. 안녕, 물 분자. 우리 이제는 물 분자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H2O라고 씁니다. 물 분자는 H2O야. H2O가 뭐냐면요. 또 확대해보면 O 하나랑 옆에 H가 두 마리 붙어있는 게 H2O가 됩니다. H 두 마리에 산소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물 분자. 자, 물은 물만의 성질이 있죠. 구원아, 물의 성질이 뭐야? 물은 어떤 성질이 있지? 어떤 용기나 그러지나 그런 거에 그거에 따라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물만의 성질은 아니고 모든 액체의 성질이지. 그치? 물만의 성질. 물만의 고유한 성질. 그건 물이 가진 특징. 어느 점 끓는 점? 맞아. 어느 점과 끓는 점이 정해져 있죠. 0도가 어느 점이고 끓는 점 몇 도지? 100도죠. 100도. 끓는 점 어느 점 정해져 있다. 또 물은 어떤 물질이든 좀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 속에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잘 녹아 들어가거든. 나중에 그 극성이라고 하는데 약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용매로 많이 이용이 돼요.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물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이러한 물 분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 분자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물 분자가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성질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리 변화는 자,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 기체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안에 물 분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다니까? 들어있는데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가 지금 분자와 분자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액체를, 기체를 만들 때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분자가 깨졌니? 분자를 막 이렇게 분해시켰어? 분자를 쪼갠 거 아니지?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한 거잖아. 분자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질이 바뀔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 분자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너 왜 성질, 야 물리 변화, 야 너 왜 성질 변화가 없어? 나는 분자의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 분자가 유지된 채로 분자 간의 거리만 막 바뀐다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아예 바뀌어버린다며. 성질이 바뀌려면 이게 깨져야 돼. 볼래요? 여기 있어. 물 분자를 전기를 가해서 분해시켜. 전기분해하면은 이게 깨진다니까? 깨져가지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뜯어져 나옵니다. 보여요? 물 분자가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 다른 분자 두 종류로 바뀌어버렸죠. 얘가 뜯어진 거야. 깨진 겁니다. 물 분자가 깨져버렸으니까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야 물리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는 거고 화학 변화는 성질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성질이 변해? 라고 물어본다면 성질을 결정하는 게 분자인데 이 분자가 깨지면 성질이 바뀌는 거고 분자가 안 깨지고 분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면 성질이 안 바뀌는 거죠. 바로 분자가 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물리변화, 화학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잘 봐. 이제 처음에 시작은 물 분자 몇 개로 시작하냐면 둘, 넷, 6개의 물 분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물 분자 6개를 기체로 만들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체로 만들었지만 물 분자 몇 개예요? 똑같이 6개죠.
그럼 뭐가 변함이 없을까? 분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질량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의 질량을 재봐. 6g이라고 쳐보자. 기체로 만들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질량을 쟀어. 몇 g입니까? 똑같이 6g입니다. 왜? 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질량도 무게도 똑같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잘 봐봐.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6개의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 원자만 다 모아봐. 빨간 거. 몇 개야? 6개죠. 수소만 다 모아봐. 12개죠. 그리고 이게 쫙 바뀌어서 여기 산소 원자만 세보면 6개 보여요? 수소 원자만 세보면 12개 보입니까? 원자의 개수는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어.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개수는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 분자의 전체 이 물 상태의 질량이 6g이었다며 이거를 분해시켜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만들었어. 수소하고 산소를 다 모아서 질량을 재면 또 몇 g입니까? 똑같이 6g이 나옵니다. 왜? 원자의 개수가 얘랑 똑같으니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유지가 될 테니까 질량은 변함이 또 없겠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체크해볼게. 자, 일단 물리변화. 물리변화에서 변하는 건 분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그죠? 변하는 거 먼저. 물리변화는 분자들의 배열 상태가 변해요. 막 멀어지니까. 하지만 화학변화는 뭐가 변해요? 원자의 배열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끊어져가지고 딴 놈이랑 붙어버리니까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건 다른 말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분자의 종류도 달라진 겁니다. 아까 물 분자였다가 바뀌어가지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바뀌었으니까 분자의 종류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바뀐다? 성질도 바뀌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자, 변하지 않는 거. 화학 변화 먼저 볼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랑 개수 안 변했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전체 질량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 당연히 분자가 안 변하니까 원자도 당연히 안 변하겠죠? 당연히 분자도 안 변할 거고요. 물질의 성질도 안 변하고 총 질량 당연히 안 변합니다. 물리 변화가 오히려 쉽죠. 화학 변화는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자,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했고요. 좋아요. 우리 11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1쪽 문제 풀어봅시다. 네모칸 치우기도 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채점도 할게요.